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 시장 세분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잖아요. 이제는 그 다음인 표적 시장 선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STP 기억하시나요?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두 번째 타겟팅입니다. 자, 먼저 일단 세분 시장을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세분 시장으로 나누어 보았더니 이 시장은 100 만점이야. 이 시장은 조금 괜찮긴 해. 우리가 이것도 커버할 수 있을 것 같긴 해. 다음 시장은 C 시장은 별로야. 약간 우리 입장에서. 자, 이렇게 평가를 해보는 건데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것인가 보면은 먼저는 세분 시장의 규모와 성장률로 이렇게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왜 자꾸 규모 얘기하는 거죠? 계속 말했잖아요.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성장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점점 침체되어가지고 의미가 없어지는 그러한 시장을 선택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점점 영유아 아동이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 새롭게 영유아 시장을 좀 더 넓혀보자 라고 이렇게 소리를 친다면 좀 너무 허황된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영유아에게 새롭게 필요한 것 같은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신제품, 너무나 획기적이야 그 정도가 아니라면 건드리면 안 되겠죠. 네,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성장률이 어느 정도 있어줘야 되겠다. 두 번째는 세분 시장의 경쟁 상황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미 너무 치열해. 레드오션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레드오션, 뭐죠? 바다죠.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바다, 푸른색 푸른 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뭐예요? 블루오션. 근데 서로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가 너무 심해. 그럼 어떻게 되죠? 피바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드오션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게 경쟁 상황이 너무나 치열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시장 매력도가 저하된다. 우리가 그 시장을 타겟팅으로 해봤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굉장히 적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이고, 세 번째는 기업 목표와 이렇게 관련이 있어야 되겠죠. 터무니없이 다른 갑자기 사업을 건드리게 된다면 그거는 잘못된 다각화라고 볼 수 있죠. 다각화 얘기했었죠. 제품과 서비스를 범위를 좀 더 확대하거나 좀 다른 부분으로 확장하는 거. 네. 자원과의 적절성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기존에 하던 투입된 자원으로 인적 자원이든 물적 자원이든 그런 것과 관련이 있게 이렇게 사업을 넓힌다면 그 사업을 조금 더 집중화하기로 선택한다면 의미가 있겠죠. 효율성이 있겠죠. 경제성이 있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의미가 없어서 의미도 없고 돈도 안 되고 그러면 진짜 안 되겠죠. 자, 그래서 표적 시장을 이렇게 공략하는 방법은 이렇게 비차별적 마케팅, 그리고 차별적 마케팅, 그리고 집중적 마케팅 이렇게 나눕니다. 뭐 조금 이론적인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비차별적 마케팅인데 이게 한자로 아니다 비인데요. 좀 징그럽죠? 좀 지울게요. 그러니까 차별하지 않고 마케팅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게 할까요? 네, 별로 세분 시장 간의 차이가 미미할 때 뭔가 캐릭터 이름 같네요. 거의 미미할 때, 무시할 정도 수준일 때 비차별적 마케팅을 한다라는 것인데 비차별적 마케팅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하나의 제품으로 전체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거든요. 그림에 보시면 하나의 전략으로 모든 세분 시장을 똑같이 공략하는 거예요. 뭐 거의 세분화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세분화의 의미가 없는 그러한 표적 시장 마케팅이네요. 자, 장점이 어떤 것이 있냐면 규모의 경제가 실행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규모의 경제 여러분 아시나요? 그냥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추가 비용, 쉽게 말할게요. 추가 비용이 적은 것을 그냥 규모의 경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이냐? 대량으로 이렇게 생산을 하게 되어가지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서 이거 경제학 용어로는 한계 비용인데 안 배우셨을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추가 비용이라고 편하게 말할게요. 추가 비용이 적게 드는 거.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
생산 체계가 크게 갖춰져 있어. 크게 갖춰져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한 단위, 1개 단위를 생산하는 데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이러면은 규모의 경제가 실현됐다고 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볼까요? 규모의 경제가 최대로 실현됐을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추가 비용이 얼마가 든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추가 비용이 0원이 드는 거. 어떤 회사가 추가 비용이 0원 드는 그러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입니다. 추가 비용이 더 들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해가지고 CD에 옮겨 담아서 USB에 옮겨 담아서 판매하면 돼요. 이메일로 보내면 돼요. 그죠? 추가 비용이 0원인 거 맞죠? 물론 업데이트하고 고객 관리하는 거 당연히 비용이죠. 근데 그냥 예시를 위해서 0원이라고 표현해 봤어요.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게 추가 비용이 이렇게 적게 드는 거, 대량 생산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것을 규모의 경제 실현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차별적 마케팅을 하면 주로 이게 코카콜라 사례가 나오는데요. 전 세계의 동일한 병맛이 아니라요, 병이랑 맛이에요. 병맛 슬로건으로 제품을 판매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세분 시장 간에 뭔가 차이를 좀 무시할 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데 또 자세히 파고들면 좀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런 사례가 별로 없어서요. 이렇게 코카콜라 예시를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은 차별적인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애초에 이 차별화된 마케팅을 위해서, 애초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했던 거예요? 시장 세분화를 했던 거예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차별적 마케팅을 는 무엇이냐면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하여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 당연히 욕구는 다 반영해서 하죠. 근데 무슨 욕구를 반영해서 하냐면 서로 다른 욕구를 반영한다는 것이죠. 여기 보세요. 세분 시장을 나누어 봤어요. 어떻게 된 거죠? 시장 세분화를 했으니까 세분 시장을 나눠 본 거죠. 이렇게 1, 2, 3으로 나누어 보았더니 각각 전략을 다르게 설정을 해야지 그래야 어떻게 될 것 같다. 효율적으로 이윤을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다. 이 세분 시장 너무 매력적인 시장들인데 다 놓칠 수 없어. 각각 다른 전략으로 대응하여서 모두 다 우리 거로 만들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기 예를 보면은 자동차가 예시로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현대 기아차가 다 잡고 있어요. 약간 뭔가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왜 그렇죠? 무엇이든지 독과점이 되게 되면 비용이 높아지고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통신사도 3개밖에 없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건 또 어쩔 수가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 회사가 너무 난립을 하게 되면 또 규모의 경제가 실현이 안 되는 그런 단점도 있거든요. 그런 단점도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통신요금이 그렇게 경쟁력 있게 싸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 그래서 알뜰폰, 알뜰요금제, 막 선불폰 이런 요금제들은 좀 싸긴 한데 그렇다고 서비스가 좋진 않아. 경쟁력 있는 다른 통신사가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무 자본이 많이 들어. 그래서 그게 이렇게 극복되기 어려운 그런 구조예요. 독과점 구조라는 게. 특별히 자동차 같은 경우도 너무 현대 기아차가 이렇게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 비판을 많이 받는 이게 귀족 노조라고 비판 많이 받는데 그쪽 계열 직원들이 근데 그렇게 임금 협상 하는 것도 또 맨날 지고 좀 그래요. 그러면 그래서 노조들의 이렇게 욕구를 다 맞추다 보니까 비용이 다 또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그런 구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보시면 이 현대차가 아반떼, 팰리세이드, 그리고 K5, 그리고 제네시스 이렇게 여러 차들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어떻죠? 이 차별로 원하는 연령대랑 성별이랑 그 사회적 계층이랑 소득이 다 달라. 소득, 연령, 개성에 맞는 자동차를 생산해서 개성에 맞는 누구에게 맞는 여러 세분 시장별로 각각 맞는 맞춤형까지는 아니고 그런 이렇게 개별화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동차를 생산하여서 각 세분 시장에 맞게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아반떼 이번 디자인이 장난 아니게 스포츠카 느낌으로 아주 젊은 층들을 어떻게 했어요? 아주 사로잡았어요, 그냥. 그다음에 이거 패밀리카. 우리 아빠들을 사로잡았어요. 물론 이 각자 차들의 단점도 있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자동차 그런 커뮤니티도 아니고 제가 그런 걸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여기 K5 역시나 디자인이 너무 잘 나와서 젊은 층 사로잡았어. 제네시스 아주 좋은 품질의 자동차로 호평을 받고 있고, 그래서 또 이미지가 어때? 일단 소득이 높아야 돼. 소득도 높아야 되는데 이미지가 어때? 뭔가 사장님 이미지야, 뭐 기관장님 이미지야. 그런 느낌, 이미지도 많이 갖추었어. 왜 그런 이미지를 갖추고자 했을까? 아니, 비싼 차인데,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비싼 차인데, 엄청 비싼 차인데 젊은 층 느낌으로 디자인을 해. 얼마나 사겠어? 별로 못 사겠지. 젊은 층들이 많이 못 사잖아, 비싼 차들, 그치? 근데 그러면 아반떼는 왜 싼 거야? 싼데 왜 젊은 층을 겨냥했어? 싼데 좀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할 수는 없나? 나이 많은 느낌으로 이미지를 할 수는 없나? 있지. 근데 뭐하러 그렇게 해? 좀 이렇게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좀 더 높으니까 좀 더 비싼 차 끌고 싶지 않을까? 조금 더 좋은 품질의 차를 끌고 싶지 않을까? 차의 품질에 대해서는 제가 차를 잘 몰라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차의 품질이 있거든요. 승차감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젊은 층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잖아. 뭘 신경 써? 디자인 신경 쓰잖아. 멋짐. 멋지면 되잖아. 그래서 멋지게 디자인하는 거에 집중을 한 거죠. K5랑 아반떼는. 아시겠죠? 물론 뭐 다 멋을 중요시하긴 한데 어쨌든 집중을 한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비차별적인 마케팅까지 보았고, 집중적 마케팅은 이 말이 좀 낯설 텐데 낯설어서 금방 또 까먹으실 거예요. 대학교 가서 또 배우실 또 기억나도 또 까먹을 거예요. 근데 무엇이냐면 기업의 자원이 제한된 경우 이 부분이 약간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크지 않거나 아니면 기업의 자원이 제한된 경우에 이 시장을 세분화해 보았더니 우리가 모든 시장에 대해서 일일이 전략적인 대응을 할 수 없고 우리가 그렇게 큰 힘이 없어. 일일이 맞춤화된 그러한 개별화된 제품을 제공해 줄 만한 여력이 안 돼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세분 시장을 하나 선택하여서 한 가지의 전략으로 집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하나의 상품으로 하나의 세분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좀 기업이 미약해서 하나의 세분 시장에 집중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세분 시장만큼은 이겨야겠다. 더 크게 키워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업이 보다 높은 위험을 감수한다. 왜 높은 위험을 감수할까요? 여기만 했으니까. 난 한눈만 패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멋있는 말이지만 위험합니다. 왜 그렇죠? 그 한눈만 패다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구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패하면 어쩔 거냐는 거예요. 이 세분 시장을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실패하면 어쩔 거냐. 그래서 높은 위험을 감수한다 라고 표현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예시로 이렇게 농심 신라면이 이렇게 나왔는데 중국 시장에서 신라면이 어떤 식으로 집중화 마케팅을 했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일단 이 중국 시장이 매력적인 시장이죠. 인구가 많아서. 근데 이미 다른 라면 업체가 이렇게 대부분을 점유했대요. 이미 대부분을 점유했으면 그 시장의 매력도가 어떤 것이죠? 경쟁 상황이 높기 때문에 시장 매력도가 낮은 거예요. 그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건들 수도 없는 거예요. 막대한 자본력과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상징적인 이유라도 있지 않은 이상 건드리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 마케팅은 할 수 있다. 왜? 특정 세분 시장 파고들어서 침투해가지고 확대해 나가면 결국에는 이길 수도 있다. 기존 시장의 회사들 이길 수도 있다. 딱 그 초점을 맞춰서 그 세분 시장 만족시키고 넓혀 나가면서 그렇게 이길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 접근하는 거야. 처음부터 이렇게
모든 시장을 사로잡을 수 없어. 그건 우연이야. 그건 그렇게 대히트를 치는 건 우연이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어떤 특정한 세분 시장을 매료시켜서 난리 나게 하는 거야. 어떻게 난리 나게? 고객을 만족시키면 제가 말했잖아요. 어떻게 된다? 재구매를 하게 된다. 그러면 시장이 커진 거죠? 입소문을 퍼뜨리게 된다. 시장이 엄청 커진 거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떻게 되는 것이다? 고소득층과 신세대를 타겟으로 겨냥을 했다. 고소득층과 신세대. 굉장히 좁은 범위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라면 시장을 가정했을 경우엔 굉장히 좁은 시장인 거예요. 왜? 라면은 누구나 먹을 수 있는데 왜 굳이 고소득층과 신세대만 겨냥했냐는 거지.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집중한 마케팅 하려고. 이 세분 시장만큼은 우리 고객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도전적인 그러한 마케팅을 한 거예요. 위험성도 있죠. 이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하면 어떡해? 그럼 끝나는 거야. 일부러 가격도 비싸게 하고 일부러 트렌디하게 디자인했는데 이 사람들마저 우리 회사의 제품을 외면하면 그럼 끝나는 거야. 그래서 위험성은 있지만 이렇게라도 해봐야지. 왜? 특정 고객을 침투하여서 만족시켜가지고 확대해 나가서 이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했다. 성공 사례죠. 고가 제품 시장에서 20%의 시장 점유율 달성.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20%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름대로 선방했다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신라면의 가장 큰 경쟁력. 매울 신자잖아요. 애초에 여기 신라면 한자로 매울 신이거든요. 그걸 강조해가지고 기존 경쟁 업체와 다투었을 때 밀리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밀리지 않은 게 아니라 고소득층과 신세대를 대상으로 타겟팅했을 때는 여기에서만큼은 어느 정도 한 거죠. 고가 제품 시장 분에서는 20% 선방한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은 포지셔닝입니다. 포지셔닝은 간단하면서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지라는 것이 좀 추상적이잖아. 이미지를 심어서 경쟁사와 조금 더 좋은 이미지를 자리 잡게 한다? 이거 벌써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포지셔닝은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될까? 기업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어떻게 인식시킬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아니, 내가 축구를 열심히 했는데 목이 말라. 못 찾을 거예요. 어떤 음료 찾을 거예요? 남학생들은 조금 더 느낌이 올 것 같아. 축구, 농구 열심히 하고 어떤 음료 할 것 같아? 생각나는 거, 지금 딱 처음 생각나는 거, 그게 포지셔닝 된 거예요. 딱 처음 생각나는 거, 아니 두 번째까지 인정할게. 두 번째까지 생각나는 거, 그게 포지셔닝을 정말 하기 위해서 기가 막히게 수없이 노력한 기업의 포지셔닝 결과예요.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품, 경쟁 제품과 비교하여서 어떻게 보이도록 할 것인가. 가장 먼저 생각나게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내가 길 가다가 시내 돌아다니다가 음료를 먹고 싶어. 이디야 없나? 성공한 거야. 스타벅스 없나? 이미 성공한 거지, 거기는. 그지? 물론 보이는 걸 찾겠지만 특정 그 브랜드를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포지셔닝을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해야 되냐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이미지를 자리 잡아야 되는데 어떤 이미지를 어느 부분에서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갈 것인가를 이렇게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포지셔닝의 유형, 제품 속성에 대한 포지셔닝. 자, 그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위하여서 본질적인 특성을 강조하여 가지고 우리 제품을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하는 거. 자, 택배는 여러분 어땠으면 좋겠어요? 빨랐으면 좋겠죠? 우리나라는 특히 또 빨랐으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미 빠른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과 같은 그 큰 나라들은 배송을 해도 당연히 며칠 걸리는 게 너무 당연한데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다 보니까 장점도 되네요. 이틀 안에 배송되는 거 너무 당연시해요. 근데 이틀도 못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이틀 기다려서 이틀 만에 이렇게 배송을 받다 보니까 하루 만에 받고 싶은 거예요. 이틀 만에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품이나 그런 거 미리 안 사. 어차피 미리 벌써 오니까. 안 사다 보니까 갑자기 필요할 때 없어. 근데 그럴 때 필요한 게 무엇이죠? 로켓 배송입니다. 쿠팡은 로켓 배송. 하루 만에 배송된다. 로켓 프레쉬. 다음날 새벽까지 배송한다. 약속한 거야. 근데 로켓 프레쉬 내가 배송을 해보니까 낮에 배송하니까 밤 11시에 도착을 이미 해. 당황했어, 오히려. 너무 빨라서 불편했어, 오히려.
그 정도로 빠른 거예요. 왜 너무 빨라서 불편했냐면 냉동식품을 주문했는데 밤에 오니까 난 자고 있는데 이미 해동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좀 더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품 속성 그 자체, 본질적인 특성을 이렇게 더 강조하여서 우리 진짜 본질적으로 월등히 뛰어나다를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경쟁 우위에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 그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포지셔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미지 자체를 이렇게 느낌 있게 가져가면 되는 부분도 있다. 근데 초코파이는 과자잖아요. 과자는 뭐 때문에 먹죠? 배부르려고 먹나요? 과자를 주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나? 과자를 왜 먹죠? 그냥 맛 때문에 먹는 거잖아요. 네? 과자가 중요한 건 뭐예요? 맛이에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기능이 아니라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이미지 포지셔닝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사례도 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한국인 하면 정이니까 정하면 초코파이, 오레온, 초코파이 정. 이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죠? 예를 들어, 원래 이 초코파이 CF가 옛날엔 어땠는지 몰라도 불과 10년 그 정도만 해도 맨날 친구 둘이 나와가지고 연인인지 가족인지 친구 둘이 나와가지고 초코파이 건네줘. 그 다음에 등 토닥여줘. 이게 CF야? 아니 당연히 먹는 건데 한 입 맛보고 너무 맛있어 하고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희극 배우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몸값이 너무 비싸지만 유재석 씨 같은 분 나와가지고 이게 한 입 먹어줘. 너무 맛있는데 이렇게 해서 광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과자잖아요. 맛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안 하고 아니 초코파이는 까지도 않아. 까지도 않고 그냥 초코파이 포장지째로 건네주면서 힘내 이러고 있어.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초코파이 맛은 다 알고 있어. 무슨 맛인지 다 알고 있는데 더 이상 이거 맛있다고 강조하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감성 마케팅 하자. 어떤 상황에 생각나게 하자. 응? 아, 뭔가 이렇게 정을 나누고 싶다. 아니면은 사실 뭐 초코파이로 뭐 케이크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선물 느낌으로 전달할 때 초코파이 쓰게 하자. 이렇게 마케팅한 거죠. 근데 요즘은 왜 이렇게 안 하죠? 이거에 약간 단물 다 빠졌으니까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런 시절이 있었다. 이렇게 마케팅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경쟁 제품에 의한 포지셔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바나나 우유 보시면, 이 제품이 망한 것 같아서 없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바나나가 원래 노란색이 아니잖아요. 제 말은 먹는 부분이 노란색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바나나 우유는 왜 노란색이냐고요. 우리가 바나나 껍질을 먹고 있는 건가요? 그런 거는 말이 안 된다 라고 해서 원래 바나나는 하얗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경쟁 제품을 일부러 네거티브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이렇게 느낌을 만들 그런 방법도 있지만 그런 방법까지는 아니고 이거는 그지? 비교를 해가지고 원래 바나나 하얘. 우리 색소 안 써. 너 건강 생각해야지. 라고 이렇게 포지셔닝을 한 거죠. 잠시적으로 비교를 하게 하여서 경쟁 제품을 비교하게 하여서 차별적인 편익을 강조한다. 우리 색소 안 써. 색소 안 쓴다고요? 근데 이거 말고 지금 가려져 있는데 이 파워포인트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겹쳐서 안 보이는데요. 뒤에 뭐 어떤 사례가 나오냐면 에이비스라는 사례가 나와요. 에이비스 본 수업 때는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쓰는데 뭐 지금 못 써서 안 보이지만 에이비스가 에이비스가 2등인지 헐츠가 2등인지 잘 모르겠네. 에이비스랑 허츠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냥 한글로 쓸게요. 근데 압도적으로 여러분 허츠가 1위 기업입니다. 뭐라고요? 압도적 1위. 압도적 1위를 여러분 2위가 만년 2위. 평생 2위예요? 2위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이겨요? 1위가 망하면 이길 수 있겠죠. 절대 없는데 이길 수 없는데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카카오 대신할 수 있는 메신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네이버 대신할 수 있는 검색 포털 안 나와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1위 이길 수 없는데 근데 2위여도 수익은 계속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위인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이익은 계속 늘려야지. 어떡해. 안 그러면 망해. 나중에 3위한테 밀리면 어떡해. 그럼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야 될까요? 그래, 우리는 2등이야. 이걸 강조했어요. 오히려 이걸 인정하고 강조했어요. 우린 2등이에요. 우린 넘버 2. ABC is 넘버 2. 영원히 넘버 2야. 근데 우리는 대신에 어떤 느낌을 줬냐면 더 친절해. 아니, 더 친절해가 아니야. 사실 구호는 뭐였냐면 더 열심히 해 였어요. We try harder. 우린 더 열심히 해 라고 포지셔닝 했어요. 무슨 느낌을 들어요? 무슨 느낌이 드냐고요? 더 성실하게, 더 고객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가격도 조금 더 저렴하게 해주고 그런 느낌 들었어요? 네, 그런 느낌을 주려고 우리는 넘버 2야. We try harder. 더 열심히 해 라고 포지셔닝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당연히 허츠 써야 되는데 한번 에이비스 써볼까? 여기 조금 더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좀 더 싸게 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전화번호 두드려 보는 거지. 에이비스죠? 렌트카 회사예요? 에이비스죠? 이틀에 얼마죠? 좀 더 싼데? 근데 전화 상담원 목소리가 너무 친절한데? 실제로 서비스 받아보니까 렌트카 그 오프라인 업체에서도 직원들이 친절하고 웃음이 가득해가지고 한 번 더 이용하고 싶은데 이런 느낌이 들었다면 2위, 만년 2위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익이 증대될 수 있겠죠. 이렇게 포지셔닝 했다. 경쟁 제품에 의한 포지셔닝이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또 다른 포지셔닝이 있는데 넘어가고요. 포지셔닝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우리의 강점을 강조해야 돼. 강점. 웬만하면 다른 방법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아요. 제품을 차별화할 만한, 서비스를 차별화할 만한 강점에 주목하여서 성능이나 디자인과 같이 충분하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물리적인 특성을 부각하는 게 좋겠죠. 제품이라면. 서비스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기업의 이미지가 좀 더 이렇게 가야겠죠. 기업의 이미지 하니까 이런 느낌을 한번 가볼게요. 인적인 차별화. 다른 기업에 비해 우수한 인적 자원을 토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포지셔닝 하는 것인데, 여기에 광고를 하면서 늘 원칙을 지키는 예측 가능한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뭔가 아무래도 이렇게 서비스업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호텔, 식당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금융도 서비스업이에요. 금융하면은 보험 이런 것도 포함돼요. 금융도 서비스업인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신뢰가 중요하겠죠. 신뢰가 중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직원들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적 차별화가 필요한 거예요. 네? 제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뭐냐면,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하세요. 이렇게 광고를 하는 곳이 있어요. 노래인데 지금 제가 음을 좀 잘 이상하게 불렀죠? 어쨌든 다 그런 거 말하면서 신뢰를 자꾸 강조해요. 어떤 회사는 이랬어요. 우리 회사는 모두 다였는지 90%였는지 모두 다 정규직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거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 거기에 취업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모두 다 정규직이니까 다 뭐예요? 교육을 충분히 받았다. 그리고 신뢰가 갈만하다. 신뢰 100% 보장한다. 도망갈 놈 없다. 한 명 한 명 꾸준히 고객 관리를 해주는 믿음직한 친구다. 장기간 거래를 할 수 있는 믿음직한 곳이다. 아시겠죠? 그렇게 포지셔닝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 이미지 차별화. 아까 뭐 초코파이 얘기했는데 그거랑 또 비슷한 거죠. 자, 구글은 여러분 철저하게 검색 사이트로서의 역할에 충실한다. 무슨 말이죠? 사실은 뭐 다른 부분에 구글 광고가 뜨긴 뜨는데 네이버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메인 광고 뜨고 옆에 쇼핑몰 광고들 뜨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게 뭐 일부러 이렇게 이미 검색 사이트로서의 차별화를 위해서 그런 거지 않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어떤 호텔 회사는 객실 청소원을 룸 스타일리스트로 이렇게 칭해서 뭔가 인적 차별화했다 느낌이 있잖아. 그죠? 룸 스타일리스트. 그죠? 그 다음에 도미노는 30분 안에 배달 서비스. 얼마나 중요해. 피자가 식으면 맛이 없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특별히 뭐 고르곤졸라 피자 이런 것처럼 완전 치즈 피자들은 식으면 진짜 맛없는 거 맞거든요. 알아요? 그런 것처럼 이 도미노 피자는 30분 안에 배달 서비스 하겠다. 30분 안에 못하면 환불해 주겠다. 공짜로 주겠다. 이런 말을 구호로 외치면서 겁나게 홍보를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비항공회사는 멋지고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이렇게 이미지 차별화했다. 사실 우리나라 항공사들은 또 역시 독과점 느낌이라서 이렇게 좀 그런 차별화되거나 좀 특이한 그런 항공회사들이 없어서 좀 아쉬운데, 미국 항공사들은 공부할 부분이 좀 많아요. 제가 생각나는 그런 케이스들이 한 두세 가지 생각이 나는데, 뭐 벌진이라든지 사우스웨스트 항공이라든지 또 어떤 곳은 막 좌석 배치를 좀 특이하게 한 곳 있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공부할 만한 그런 마케팅 수단인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 망해가지고요. 자, 그 다음은 경쟁 우위의 선택. 경쟁적으로 우위에 있어야 된다. 우월적인 위치에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인데 어떤 부분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보는 것이죠. 잠시만요. 잠깐 화면이 흔들렸어요. 프로그램이 안 좋아가지고. 자, 포지셔닝하는 제품의 편익이 경쟁 기업과 있어서 우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너무 당연한 말인데,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포지셔닝을 한다면 안 되는 것이겠죠. 몇 개의 차별적인 부분에서 경쟁 기업의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면 함께 포지셔닝하는 것이 좋겠다. 열심히 포지셔닝해서 이겨먹자! 라는 것입니다. 자, 포지셔닝 전달, 경쟁 우위에 있는 부분을 부각한다. 자, 같은 말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강조했다고 치고 넘어가도록 하고, 포지셔닝 전략에 맞는 제품 가격 유통 촉진의 마케팅 믹스 계획. 그러니까 제가 계속 논리적이어야 된다고 했죠. 왜 논리적이어야 되냐? 자, 환경을 분석해. 환경에 맞는 어떤 걸 해야 돼? 수압 분석을 해야 돼. 수압 분석 짜고 그 다음에 STP 전략. 그거에 맞추어서 시장 세분화하고 타겟팅해서 포지셔닝 한 다음에 이것에 맞게 기존에 이렇게 쭉 이렇게 짜온 것에 맞게 포피 전략을 세우라고요. 이게 포피 전략이잖아요. 그죠? 포피 믹스를 지금까지 분석하고 알아본 바에 맞게 논리적이게 포피 믹스를 짜야지, 여기서는 뭐 쭉 분석해 봤더니 20, 30대 여성을 아무래도 집중을 해야겠다, 여기에 맞춰서 포지셔닝 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20, 30대 여성에 맞지도 않는 제품 디자인과 가격을 설정한다면, 유통을 설정한다면, 광고를 설정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겠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논리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경쟁사를 항상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경쟁사의 전략 변화에 맞게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소비자의 욕구가, 트렌드가 매번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맞게 리포지셔닝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포지셔닝을 여기에 했었는데 여기로 좀 옮겨야겠다. 왜? 사람들이 매운맛을 점점 꺼려해 한다면 순한 맛으로 좀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자, 포지셔닝 맵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이해하기 쉽게 그래프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해하기 쉽게 그래프로 표현했네요. 두 개의 축으로 2차원 평면을 그린 거예요. 자, 어떤 라면인지 조금만 맞춰볼까요? 여기 이렇게 매우면서도 저가다. 일단 한 글자다. 뭘 것 같아? 전 신라면 같아요. 여기 매운맛인데 두 글자다. 틈새라면 같아요. 여러분 아요? 그 틈새라면, 다른 라면 사이에 끼워 넣는 그런 장난치는 거,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진짜 너무 유치하네요. 이거는 무슨 리죠? 네. 무슨 리지? 너구리인가? 네. 뭐 그런 것들. 네, 아무튼 그런 것들인데,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경쟁사와의 차별화된 요소를 한눈에 분석 가능하다. 원래 무엇이든지 이미지화 시키면 한눈에 분석 가능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발표 수업할 때 항상 이미지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든 텍스트도 필요하지만 이미지화 시킬 수 있는 게 없을까 한 번 더 고민하라고 제가 강조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미지화 시키면 이렇게 경쟁사와의 차별적 요소를 한눈에 분석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포지셔닝 맵을 그리는 거죠. 그런데 포지셔닝 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5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지 조금만 생각해 보시고, 일시정지하고 생각해 보시고 수업 들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일시정지 하셨다 치고 보시면 포지셔닝 맵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 5가지를 알 수 있는데, 지각상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좀 표현이 웃긴데, 어쨌든 시장의 공백을 규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미 치열한 경쟁 시장인데
빈틈을 알 수 있다. 아, 이쪽을 노리고 있는 회사는 없네. 막강한 회사는 없네. 한번 내가 새롭게 창업을 하고 새롭게 제품을 출시하는데 이 부분을 한번 새롭게 공략해 볼까? 이 세분 시장을 새롭게 탄생시켜 볼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충분한 시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쟁 제품이나 자사 제품이 없으면 그러면 시장의 빈 곳을 내가 새롭게 창업하고 출시하겠다, 창출해내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사 제품의 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내가 포지셔닝 맵을 그려보니까 소비자가 생각하는 두 개의 축으로 소비자가 생각하는 두 개의 축. 라면에서는 가격도 중요하죠. 서민 식품인데 맛 너무 중요하죠. 그 중에서도 매운맛 중요하잖아. 그 부분을 두 개의 축으로 해가지고 내가 우리 제품이 어떤 쪽으로 이렇게 소비자에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포지셔닝 맵을 그려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경쟁, 너무 중요한 것인데 경쟁자 및 경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내가 만약에 신라면이야. 나의 경쟁사는 누구일까? 나랑 가장 가까운 제품이 경쟁사죠. 아, 물론 다 경쟁사죠. 근데 진짜 경쟁사는 누구예요? 나랑 가까운 얘가 진짜 경쟁사지. 그죠? 네, 그런 것처럼 경쟁 상황을 알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사 제품에 위치한 가장 가까운 경쟁자가 누구이냐, 찐 경쟁자, 얘가 진짜 이겨먹어야 할 경쟁자가 누구이냐를 알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또 얼마나 많은 경쟁자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거리일수록 서로 경쟁 관계가 심하고 대체 가능한 제품이다. 얼마나 끔찍한 말이에요. 우리 제품 아니어도 된다고요. 신라면 망해도 틈새라면 있어서 소비자들이 별로 신라면 안 찾을 수도 있다고요. 오케이? 이상점을 파악한다. 소비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제품의 속성, 그걸 파악한다. 그것을 기준으로 두 개의 축으로 만들 수 있는 거겠죠? 마케팅 효과를 측정한다. 내가 마케팅 활동을 한 다음에 포지셔닝 맵을 그려보면은 내가 의도한 바대로 포지셔닝이 됐는지, 우리 제품의 이미지가 내가 의도한 바대로 이렇게 됐는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포지셔닝을 할때 그냥 이건 보충 자료입니다. 중요성이 있어야 된다.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확실히 가치 있는 편익이 제공되고 차별성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충분히 전달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익성도 있어야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 엄청 중요하진 않아서 간단하게만 살펴보았어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